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조세법 전문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주 전에 나왔던 허위세금 계산서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허위세금 계산서 19억을 매입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으신 40대 대표님 사건입니다. 만약 지금 허위세금 계산서 문제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허위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 이렇게 각기 다른 단계를 겪고 계신 분들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때 세무사님과 대응을 하셨는데요. 고발이 돼서 경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건으로 고발이 된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찰 수사에 같이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고심해서 전략을 짜고 회의도 많이 하고 공을 들였던 사건입니다. 이분은 건설하도급 업체 사장님인데요.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시거나 재하도급을 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던 재하도급 업체 중 하나에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자료가 파생이 돼서 세무조사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가공거래가 의심되어 자료 파생이 되거나 자료상에게 세금 계산서를 샀는데 자료상이 적발되는 바람에 조사가 들어온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이 사건 경우에는 제가 세무조사 때부터 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때 제출하셨던 거래 내역이나 증빙 자료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 등을 제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 거래가 있었는데도 이를 세무조사 때 충분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세금 계산서 사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진성거래인데도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고 정말로 실질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서 처벌을 낮추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진성거래와 가공거래 둘 다 섞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였는데요. 건설 현장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업체들끼리 기성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했던 내역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실질 거래로서 입증을 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거래 구조부터 세무조사 때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경찰 수사에 들어가서 거래 구조부터 이를 이해를 시키고 증빙 내역 하나하나를 들어서 실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련 판례에서의 거래와 의뢰인 사업 구조가 동일하여 허위 거래가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의뢰인분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이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세청 송무대리도 하고 조세 사건들을 11년간 쭉 해보면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해서 상담 오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아니 우리 업계는 다 이런 건데 나만 이러는 거 절대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매입과 매출을 맞춰 놓으면 부가세는 탈세가 안 되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몰랐다, 억울하다 이렇게 사정을 호소하기만 하시다가 제대로 대응할 기회를 놓쳐서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 세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내가 제출하는 자료, 내가 진술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모두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내용이나 제출하는 자료들이 법적으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꼭 검토를 받으시고 진술을 하시든 자료를 제출하시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때도 되도록이면 조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세금 계산서 문제는 단순히 세금 계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세범처벌법이라는 특별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유무를 다투거나 포탈세액 자체를 낮춰서 고발을 피하거나 처벌을 줄여야만 하는데 이게 결국엔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등 세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과 형사소송의 구조를 제대로 꿰뚫고 있어야만 처벌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보실 때 조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아닌 변호사와 상담을 직접 해보시면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허위세금 계산서 문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 검색도 하다가 이 영상도 보고 계실 텐데요. 어떤 거래 구조를 가지는 사업인지 예를 들어 제조업인지 인력 공급업인지 유통업인지에 따라 풀어가야 할 방향이 다 다르고요. 어떤 수사 단계인지 세무조사인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이 모두 다 다릅니다.
또 내가 어떤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전략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검색이 아니라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직까지 믿고 물어볼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댓글에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11년간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